자, 오늘은 뇌 심장 질환과 관련된 특약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심장 쪽을 할게요. 약관상 정의하는 거는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해당되는 그 질병 코드를 받으면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진단 확정 방법은 그냥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수, 혈액 중 심장 효소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흉통으로 병원을 가잖아요. 이 검사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해요. 똑같이 급격하게 이제 사망을 해버린 경우에도 치료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이 있었거나, 아니면 부검에서 확정이 된 거나 이랬을 경우에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 100%로 보면은 심근경색은 9.4%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객님 보험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만 가입되어 있다, 나머지를 보장 받으시려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하십시오 라고 이제 권유를 할 수가 있겠죠. 심근경색증 진단비는 이 I21, 22, 23 코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는 요 세 개를 포함해서 이 협심증이 포함이 돼요. 협심증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들어갑니다.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허혈 심장병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데, 급성 심근경색이 뭐냐? 우리 심장은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왜 관상동맥이라고 불리냐면은 사슴뿔처럼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왕관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고 해서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혈관이 있어요. 우리가 해부학적 사진을 볼 때는 반대로 보면 돼요. 여기가 우측이고 여기가 좌측이에요. 우측 관상동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심장 앞쪽을 지나고 아래쪽을 향한다고 해서 앞전자 해가지고 전하, 아래하 해가지고 좌전 하행지라고 불리는 혈관이 있고요. 그리고 심장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혈관이 있어요. 좌회선동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심근경색이 뭐냐면 아까 죽상경화 말씀드렸죠. 이렇게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 관상동맥, 이 세 가지 혈관 중에 어느 하나가. 그러면 심장에 혈액이 공급이 못 되겠죠. 그 심장에 있는 근육이 혈액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괴사를 합니다. 그러면 혈액을 쥐어짜는 기능이 떨어지겠죠. 극심한 흉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혈액을 이제 짜내주고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전신에 이제 기능 부전이 생기면서 급사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반반이에요. 급사를 하시거나 기적적으로 살아나시거나, 아니면 또 장애를 안고 살아나시거나.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그 메커니즘을 좀 알아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흉통이 극심하게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응급실로 빨리 가겠죠. 응급실 가면 의료진들이 막 몸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붙여요. 심장 박동을 보는 심전도 검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심장 리듬이 있어요. 이 심장 그래프가 통상적으로 나오는 그래프가 있는데, 심근경색이 있으면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됐다 보니까 통상적이지 않은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전도 검사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심근경색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라는 것이 혈액검사에서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면은 나오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수치가 없거나 낮게 나오는데,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면 저게 엄청 높게 나와요. 그러면 심근경색이 있구나 라는 걸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는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냥 심장이 박동을 잘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고, 마지막 이제 방점을 찍는 검사가 뭐냐면, 이렇게 혈관을 이제 촬영을 하면서 조영제를 쫙 뿌려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의사는 스텐트라는 걸 여기다가 넣어요. 그걸 딱 넣고 쫙 펼칩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쫙 펼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바로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환자들은 이렇게 시술까지 받으면 이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협심증이 뭐냐,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됐으면 심근경색인 거고요. 완전히 막혀버렸거나, 근데 이렇게 막힌 상태로 아직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지는 않고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다라는 것만 발견을 한 거예요, 검사상에. 그러면 그때는 협심증이에요. 급성 협심증 진단비를 11년도에 이제 가입하신 분인데, 23년 5월 29일에 이 사람이 혈액투석을 한다는 것은 콩팥 기능이 많이 망가져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당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콩팥 기능이 망가지는 원인, 가장 큰 원인이 당뇨거든요.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서 H병원에 방문했다가 투석을 받기 전에 병원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사망을 한 거예요. 사망 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만성질환 5기 및
후석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사는 사망 이전에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을 받은 바가 없었다. 사망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 해서 못 준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을 만한 뭔가를 한 것은 없죠. 약관에는 이렇게 돼 있죠. 피보험자가 사망을 해서 위에 검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부검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또 부검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결이 나왔냐? 이 사람이 문서화된 이제 기록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망 전에 불안정 협심증 및 허혈 심근병증 등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나 봐요, 옛날에. 그리고 수년간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과 함께 허혈성 심질환을 치료받고 있었다. 문서화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이제 아침에 가족이 이제 깨웠는데 못 일어났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119로 얼른 후송을 했는데 이제 사망을 했고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를 가입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국가수에서 부검을 했어요. 부검을 했는데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로 그 내강이 절반 이상 막혀 있으며 망인의 사인을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부검 결과. 그러면 이 사람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를 가입을 한 거잖아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부검을 했네요. 아까 급격하게 사망을 해서 어떤 검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런 거를 치료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이 있다라거나 병원 차트를 말하는 거 있죠. 아니면 부검을 해서 급성 심근경색을 발견했을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를 가입을 했는데 부검 결과에는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죠.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진단하기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심근경색증이라고 한 것은 약관상의 그 3가지 코드에만 해당이 되고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범위가 넓은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것이 반드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부검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 그리고 그 전에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했는데 이 사람은 또 병원 안 다녔나 봐요. 그런 병원 차트가 없어서 그래서도 못 받고 그랬던 상황이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가장 범위가 넓은 거를 가입을 한 사람이에요. 통이 있어가지고 A 병원에서 심전도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하고 심근효소검사, 관상동맥 조영술 등을 시행을 했다. 모든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이러한 심장 혈관에 20% 정도의 협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병원 의사는 불명의 협심증으로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20% 정도밖에는 협착이 안 됐으니까 유의한 협착은 아니다라고 이제 소견을 한 거긴 하죠. 근데 지금 협착이 있으니까 협심증 진단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을 때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로 진짜 가장 많이 분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혈관에 일단 뭔가 협착이 있다고 조금 좁아진 내용이 경미하든 이게 심각하든 좁아져 있으면은 협심증 진단을 무조건 일단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진단서를 받고 나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례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혈류 장애를 유발하는 협착 통상적으로 50%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저명한 협착이 없었던 환자는 지속적으로 흉통을 호소한다면 다른 추가 검사를 해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50% 이상 협착이 있으면은 주라라고 무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들이 진단서는 막 써주는데 협착이 이렇게 뭐 20%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험회사한테 면책을 받는 고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까지고요.